네, 지금부터는 마켓 1타 강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엠뱅고드 신광석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성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불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일단 AI 버블론, 거품론 제가 가장 걱정하고 우려했었던 부분인데 네. 미국장에서 계속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먼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코스피 조정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좀 많이 드렸는데 사실 이제 코스피가 조정이 나올 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보일 거다라고 사실 제가 이번 주 초반부터 계속해서 주장을 좀 했었는데 아니나 다르게 좀 다른 이제 상황들이 어찌 보면 이제 코스닥도 같이 돈만쪽 하락이 나오면서 저를 믿고 이제 뭔가 투자하셨던 분들한테 잠깐의 지금 손실 중인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사과의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어쨌든 뭐 그만큼 좀 어려운 이제 구간인 것 같아요. 같이 돈반적으로 결국은 쫓아가면서 하락이 나온다는 점.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일단 지금 우리가 매를 좀 얻어맞은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제 코스닥 이 위주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과연 AI 버블론 이게 정말 맞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또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보고서를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자, 준비된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화면은요. 바로 어제 나왔었던 이제 목요일 오후 11시 35분이죠. 어제 이제 미국장이 딱 개장했을 때쯤에 나왔던 보고서입니다. 빅쇼트 2.0 버전이라고 해서요. 도이치뱅크에서 이제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빅쇼트 버블이 이제 좀 우려된다라는 보고서고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이제 또 보고서들이 우리나라도 되게 기가 막히게 이제 멘트를 치거나 또 재밌게 이제 묘사하는 글들을 많이 쓰잖아요. 사실 월가에서도 지금 뭐 영화의 한 장면을 실제 보고서 내용 이게 하나의 서막인데 서론이거든요. 실제 이제 빅쇼트에서 뭐 이 라이언 고슬링 영화 배우가 했었던 거 유명하시죠? 다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 그러니까 07년도, 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와 좀 유사점은 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도이치뱅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보고서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과연 AI 버블이 진짜 맞는 건지 끝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비교해가지고요. 요즘엔 참 세상이 좋아져가지고요. 정말 많은 양의 이 페이지들을 뭐 챗GPT라든지 AI를 이용해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좋은 세상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자, 빅쇼트 2.0으로 불리는 이유에 대해서 부분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08년도 버블과 2025년도 AI 버블을 이제 나눠서 지금 진행했고요. 기초자산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트리거가 뭐냐?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대출이 이제 08년도 때 버블이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25년도 버블은 데이터 센터 대출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주택 값이랑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비교 대상이 된 건데 도화선을 좀 보겠습니다. 도화선. 뭐 아시다시피 영화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뭐 빅쇼트도 그렇고 마진콜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과도한 레버리지와 낮은 신용 등급에 있는 그 인원들까지 사람들한테도 대출을 무제한적으로 해줬던 부분들 이게 바로 CDS 프리미엄이 위험해지면서 이제 연쇄 부도 사태가 났던 부분들이 파산 사태가 났었잖아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 도화선이 지금 이제 비교했을 때 과잉적인 캐펙스 투자죠. 그러니까 AI의 열풍에서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각 그 글로벌 기업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야 우리도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데? 전기 필요하고 구리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 필요한데 데이터 센터 만들려면 히토르도 필요하고 반도체 다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과잉 캐펙스 투자가 진행됐었고 이게 바로 부채를 통해서 계속해서 대출을 받으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는 거죠. 사실 뭐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로봇 돌아가려면 당연히 AG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당연히 반도체도 필요한 그 반도체를 굴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딥러닝 기술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데이터 센터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초적인 자산으로 보고 비교를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CDS, CDO, 그리고 SRT, CDS 라이크 그러니까 CDS와 같은 파생 상품과 비슷한 구조의 이 데이터 센터 대출을 지금 빅테크들이 많이 찍어내면서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위험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결과는 뭐냐면 08년도 때는 결국 이게 터졌죠. 예. 1년 뒤에 터졌죠. 그래서 빅쇼트에서 그 마이클 버리가 드럼을 치면서 막 1년 동안 빅쇼트를 쳐놓고
다 버티다가 뭐 회사 가치가 뭐 칠판에 써놨잖아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60%까지 떨어지면서 버티면서 막 드럼 치면서 버텼던 부분들인데 결국 이게 터진 거거든요. 1년 뒤에 터진 거예요. 모의 사태도. 근데 중요한 거는 도이치뱅크가 뭐라고 하죠? 현재 초기 징후다. 예. 초기 징후라는 거예요. 초기 징후. 예. 그래서 도이치뱅크는 뭐라고 얘기하냐? 쉽게 얘기해서 빅쇼트 2.0 보고서를 내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죠. 08년도 때도 1년 전부터 그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어서 숏 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끝났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결국 1년 뒤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죠? 초기 징후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초기 징후잖아요.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도화선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서 만약에 이 빅테크 기업들이 어느 정도 결과값, 큰 실적에 대한 결과값을 내년에 만에 보여준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죠? AI 버블이 사라지는 거죠. 실제로 우리한테 체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런 AI 경기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도이치뱅크의 빅쇼트 2.0 보고서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AI 버블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증시가 빠지는 게 아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단기 자금의 약간 경색 분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음 내용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거 같아요. 셧다운. 예. 셧다운이 지금 최장 기간입니다. 예. 이틀 전까지만 해도 35일째였는데 이게 좀 연장되면서 최장 기간에 들어갔거든요. 셧다운이 발생되면서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연방준비 연방은행이라든지 연방 그런 공무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앞에서? 예. 뭐 통계청 공무원은 앞에서 핫도그 팔고 있어요. 실제로예요. 핫도그 기계 사가지고 핫도그 팔고 있는데, 뭐 이게 뭐 지금 당장 돈이 무급으로 이제 돼 있고 휴직이니까 이게 뭐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렇게라도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근데 이제 그 공무원들은 나중에 소급 적용돼서 다 받습니다. 네, 그래서 셧다운이 해제가 되면은요, 밀린 임금하고 보조금 그리고 관련된 AI 투자라는 예산 관련된 계약금들이 선제적으로 반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미국에는 두 가지 통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래포 잔고를 통한 단기 자금이죠. 바로 연방 지급 준비금 잔액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미국 재무부에서 통장이죠. 정부 통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TGA 계정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이 TGA 계정이 지금 돈이 원래 지출이 돼야 되는데 계속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돈이 계속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자금이 조금은 이제 메말랐다, 유동성이 좀 메말랐다는데 결국은 뭘까요? 이 셧다운이 해제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 돈이 풀리면서 증시가 어떻게 되죠?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 보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최장, 이번에 깼죠? 29년도 좀 가까이서 한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도 1월달 당시, 이때도 트럼프 1기 당시였죠. 마찬가지로 상원 하원에서 막 싸우고 공화당 민주당 싸우면서 1월까지 12월 중순도 1월까지 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이때 TGA 계정이 4천억 달러여서 종료가 되자마자 1,500달러가 밀린 지출이 집행되면서 어떻게 됐죠? 2개월 동안 약 S&P 500이 13% 상승이 나왔다. 마찬가지로 2023년도 10월 달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셧다운 해제 이후에 반등 패턴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증시가 물론 중간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재차 하락이 나올 수 있고 뭐 이 부분들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번 주 주말과 다음 주 정도에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합의를 볼 거냐. 제가 볼 때는 이제 2주 안으로 무조건 합의 봐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또 넘어가면은 증시는 다시 또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글로벌 유동성 자금들이 말라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 우리는 주식을 언제 사야 되느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셧다운 해제되고 나서 사도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결론을 좀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셧다운이 해제됐을 때 물론 언제 해제될지 모르죠. 뭐 이번 주 주말 넘어서 해제될지 아마 다다음 주에 해제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셧다운이 해제되는 기대감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결과값이 도출이 됐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사야 될 종목들 이거를 결론으로 오늘 한번 도달해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영화 빅쇼트에서 마이클 버리의 그 영화 장면이죠. 전 가치 있는 곳이면 어디든 투자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팔란티어 숏을 치고 엔비디아 숏을 친 마이클 버리 대형 인물인데 자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로요. 어쨌든 셧다운은 결국 해제될 거고 해제됐을 때 우리가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요. 미래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하는 주제로 바로 잠시 뒤 그 대장 종목을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쇼트 영화 개인적으로 몇 번 보셨어요? 한 100번 봤을 것 같은데. 100번까지는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몇 번 봤어요? 영화 자주 보세요, 혹시? 아니요, 저는 봤던 영화는 다시 안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주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미국의 셧다운 해제가 시장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러면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은 과연 어디인지, 기존 주도주인지 아니면 새로운 주도주의 등장인 건지 1타 종목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시장이 뭔가가 뉴스가 뭔가 호재가 있으면 뭔가 이제 그쪽으로 수급은 쏠리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뭔가 이제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뭔가가 뭔가 이제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뭔가 바닥을 잡는 듯한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그 이제 부분들이 결정적인 계기는 셧다운 해제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셧다운 해제 전이든 해제 이후든 저는 이 종목 계속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1월 실적 발표가 아마 나올 거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발표가요. 그때까지 보유하는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편입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이제 이게 또 손절가를 터치해가지고 쉽게 좀 성질이 나더라고요. 종목명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종목명은요, 2차전지 포스코 퓨처엠 종목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10월 말쯤에 소개를 해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아쉽게도 손절가 이탈을 했는데 재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세한 얘기 들어볼게요. 네, 어제부터 지금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배터리 생산 누가 1등이죠? CATL이죠. 중국의 지금 전기차 보조금이 연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 밑에 있는 이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찌라시로는 CATL 본사 앞에서 좀 배터리 좀 달라고 먼저 선적 좀 해달라고 좀 아우성을 좀 내고 있다. 이런 또 소식도 나오고 있고, CATL 회장도 직접적으로 배터리 쇼티지 관련된 부분들을 좀 간접적으로 어필을 좀 하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에이펙 정상회담 때 CATL 회장이 찾아와서 같이 좀 미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리튬 구매 수요 확대가 저는 예상이 됩니다. 쉽게 해서 리튬 쇼티지를 좀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디램 가격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 보셨죠? 그걸 보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러다가 이것도 지금 원자재 쇼티지 나오면서 리튬이라든지 이쪽도 배터리 쇼티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성계약 주문이 이번 분기에 굉장히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오라클에서 얼마 또 주문했다, 취소됐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수혜주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요.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매수 가격은 현재가도 괜찮지만 저는 이제 수익률 게임이기 때문에 20만 1,000원 선에서 약간만 호가 좀 내려서 좀 진행을 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30만 원 선 당연히 신고가 보고요. 손절 가격은 17만 9천 원 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포스코 퓨처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4시에 무료 방송 있을까요? 네, 좀 답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이 좀 매우 양시장이 동반적으로 급락세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어쨌든 좀 이 시장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다음 주 투자 전략과 앞서 미처 못한 이야기들, 도이치뱅크 이야기도 좀 같이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신강선 검색하셔서 꼭 오늘 무료 방송 청취하시고 다음 주 꼭 우리 같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 힘드셨을 텐데 무료 방송 가셔서 여러분들 그 힘든 좀 덜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1타 강사 엠뱅구드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